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전진이라는 구호로 제조업과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12월 20일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미국 동부항만 36곳의 부두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여 연말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한 가운데 전기차가 도난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용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전진이라는 구호로 제조업과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모든 근로자들의 기회 창출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실용주의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아메리칸 페어드 텍스 크레딧을 신설해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에 이르는 각계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위를 요구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 50만 명을 채용하는 등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회의 경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 경제 문제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전진, 실용, 실천주의 구호를 내걸고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는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해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아메리카 포워드, 미국의 전진을 구호로 내걸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추진할 실용주의자, 실천주의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intend to chart a new way forward and grow America's middle class. I promise you I will be pragmatic in my approach. Look, I'm a capitalist. I believe in free and fair markets. 해리스 후보는 최대 경합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발표한 80쪽 분량의 세부 경제 비전 문건에서 미국 근로자들의 힘으로 미국의 강력한 산업력을 구축해 새로운 전진의 길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진을 위해 전통적인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즉 펜실베니아의 철강산업과 같은 미국의 전통 제조업을 다시 강화해 미국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AI, 인공지능, 클린에너지, 생명과학 등 스템 첨단 분야의 연구와 개발, 혁신으로 이어지는 미국 내의 미래 산업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메리카 포워드 텍스 크레딧을 신설해 각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곳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에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해리스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You know, there's an old saying that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Well, that is the story of the Steel City. 이에 필요한 1,000억 달러의 재원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구촌 공통으로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미니멈 텍스를 실행해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대졸 학위가 없어도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기회의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혔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 50만 명을 채용해 민관으로 확대시키려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첨단 분야의 교육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민 유권자들의 평가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데 트럼프 대 바이든 시절에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나 현재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에서는 8 내지 9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12월 20일까지는 연방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성탄절을 앞둔 12월 20일까지 연방정부 부분 폐쇄는 겪지 않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마다 겪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이번에도 데드라인을 수일 앞두고 피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은 연방상원에선 찬성 78대 반대 18로 통과됐으며 연방하원에선 찬성 341대 반대 82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을 수일 앞두고 3개월짜리 임시 예산을 최종 확정해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 연방 예산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데드라인까지 임시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해야 하는 위험에 빠졌다가 막판에 모면한 것입니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으로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방기관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신 공화당이 추진한 투표 시 미국 시민권 확인 의무화 조항은 제외시켰습니다. 시민권 증명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투표를 더 철저히 막으려는 조치이지만 확실한 미국 태생 시민권자, 유권자임에도 증명서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 민주당 진영이 의무화에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임시 예산안에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공화당 하원의 강경파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플랜 A였던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9월 30일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3개월짜리 임시 예산으로 단축하는 대신 민주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항은 제외한 플랜 B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임시 예산안에서는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당한 트럼프 후보에게도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비밀경호국에 경호 예산 2억 3,100만 달러를 긴급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4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전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물론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강력한 경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동부와 걸프만 지역에 있는 36곳의 항만에서 부두 노조원들이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말 물류 대란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까지 동부와 남부 항만 36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출품의 68%, 수입품의 56%나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다루고 있는 동부와 남부 지역 항만에서 부두 노조의 동맹 파업이 임박해지고 있어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까지 각 지역에 있는 36개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부두 노조는 9월 30일까지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0월 1일부터 동맹 파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 항만 36곳의 부두 노조원 4만 5천 명이 파업을 벌일 경우 1977년 이래 근 50년 만에 처음 발생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충격파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동맹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부두 노조원 가운데 적어도 2만 5천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부두 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와 걸프만에 있는 항만 36곳은 미국의 수출품 중에서 68%, 수입품 중에서는 56%나 다루고 있어 서부 지역 항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업으로 하루에 50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항구는 교량 붕괴 시에 겪었던 것과 같이 자동차 수출의 본거지여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 직전까지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상당한 수입품과 수출품들의 선적과 하역이 큰 혼란에 빠지고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하고 있는 각계는 서부 항만으로 코스를 바꿔야 하는데 일부는 추가 처리할 수 있으나 전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상당한 차질과 지연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부 지역 항만에 하역하거나 선적하려면 철도로 운송해야 하는데 철도 운송이 동부 지역 물량을 모두 처리할 능력이 안 되고 수송 비용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으로 항만을 바꾸게 될 경우 현재보다 4일 내지 6일이 더 걸리게 되고 수송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농산물을 비롯한 시간에 민감한 상품들은 훼손될 우려도 생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 지역 부두노조는 현재 시급이 39달러로 서부 지역의 55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임금 인상으로 균형을 맞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 서부 지역 부두 노동자들은 연봉이 11만 6천 달러인데 비해 동부와 걸프만 지역 부두 노동자들은 8만 1,000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자 연말 대목의 물류 대란 위험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서부 지역 부두 노조 사태 시와 같이 노동장관이 노사 합의를 하도록 중재에 나서거나 2022년 철도 파업을 의회에서의 긴급 법률로 중단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10만 명당 1,150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난율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다찌 두량고 SRT 헬캣으로 조사됐고 전기차는 도난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보험범죄 수사국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는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매년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10만 대 중 49대가 꾸준히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난은 2023년 102만 729대를 기록했으며 2029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2023년에 10만 명당 1,150건의 도난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도난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권은 교외 또는 농촌 지역에 비해 도난이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는 각각 2023년에 도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도난 비율은 각각 64%, 63%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난이 가장 적은 차량 6대 중 4대가 전기자동차였습니다. 도난 신고가 가장 적은 차종은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현대 투싼, 볼보 XC90, GMC 아카디아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테슬라 모델 3 10만 대 중 단 한 대만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델 3에는 차량에 대한 외부 위협을 모니터링하는 센트리 모드라는 보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다찌의 듀랑고 SRT 헬캣으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 10만 대당 2,583대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도 다찌의 차저 SRT 헬캣 HEMI 챌린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상위 10위에는 GMC의 시에라 경형 및 대형 픽업 모델과 쉐보레 카마로가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차 도난 건수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지만 가솔린 차량에 비하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정당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6개월 만에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재개한 것입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오늘부터 코로나19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test.gov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4개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름, 연락처, 배송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자가진단 키트 배송은 9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감지할 수 있고 유통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 무료 배포 프로그램은 2022년 1월에 시작돼 많은 가정에서 신청했으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2024년 3월에 무료 배포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발병률이 전국의 절반 이상에서 감소했지만 여름철 이후 바이러스가 절반 이상의 주에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으로 검출돼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이후 처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10월 연휴 이전에 정부가 또다시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Increasing Community Access to Testing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코비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도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은 CVS와 웰글린즈 매장을 포함하여 전국 22,000곳 이상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